무력으로 끔찍하게 진압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서북청년단. 임산부의 배를 죽창으로 13번을 찌르고 배에다 수류탄을 넣어서 터트려 죽였습니다. 자신이 학살을 저지른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출마까지 한. 네, 반갑습니다.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위성구 갑선거구에 출마한 민중당 김선재입니다. 오늘 현충원에서 소개해드릴 인물은 신일파는 아닙니다. 하지만 이제 곧 4.3 항쟁 72주년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그와 관련된 인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여기 있는 문봉재, 바로 서북청년단의 단장이었던 인물입니다. 그리고 서북청년단이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민의 약 10분의 1을 학살하게 됩니다. 1948년 당시 제주도민들은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통일된 나라를 꿈꿨습니다. 그래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전 도민이 항쟁에 나서게 되는데요. 그 항쟁을 무력으로 끔찍하게 진압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서북청년단이었습니다. 학살은 온갖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정말 끔찍해서 이루다 말할 수가 없지만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산부의 배를 죽창으로 13번을 찌르고 배에다 수류탄을 넣어서 터트려 죽였습니다. 이보다 더 끔찍한 일도 많습니다. 대전에서 만들어진 200인 부대라고 있습니다. 서북청년단 200인 부대가 가장 끔찍했던 그 행동 부대였는데 서북청년단을 제주도에 파견하고 그 지휘를 했던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문봉재입니다. 더 끔찍한 것은 48년 제주도민의 항쟁으로 인해서 제주도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 못합니다. 하지만 49년 1년 뒤 다시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 선거에 이 문봉재가 제주도 지역에 출마를 합니다.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? 자신이 학살을 저지른 그 지역에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을 죽여놓고 거기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출마까지 한, 저는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. 물론 그때 제주도에서 당선이 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이 문봉재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치안국장, 즉 경찰 고위 간부로 영전시킵니다. 그리고 후에 교통부 장관까지 합니다. 사실 안정된 지금 바로 이 묘역은 경찰관 묘역입니다. 경찰관 묘역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경찰 고위 간부들이 안정된 곳인데요. 이곳에 학살의 주력이었던 문봉재가 버젓이 누워있는 이 현실도 저는 꼭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대전현충원 꼭 친일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. 대전현충원에는 5.16 쿠데타와 12.12 쿠데타에 가담했던 인물도 여럿 안장되어 있습니다. 그뿐 아니라 반헌법 행위자, 즉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인물들도 여럿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인혁당 사건 학살자들이 안장돼 있죠. 그리고 이런 서북청년단의 간부였던 인물들도 안장돼 있습니다. 질곡이 많은 한국 현대사였습니다. 혹자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.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학살을 했던 인물들까지 현충원에 안장시켜 가면서 그 과거를 묻고 그대로 넘어간다면 제2의 제3의 학살이 일어나지 말한 법이 있습니까?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더 잘되게 되는 길은 과거의 과오를 제대로 평가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민중당과 저 김선재가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